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수목 뿌리 외과 수술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무도 아프면 수술을 한다니 이거 참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사람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요. 병든 뿌리를 치료해서 나무를 살리는 그 체계적인 4단계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전문가의 영역처럼 보이는 과정을 좀 쉽게 이해하고 나무를 살리는 핵심 원리가 이거구나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 역시 진단부터 시작해야겠죠. 뿌리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사방으로 파내서 직접 상태를 봐야 한다고요. 그냥 한쪽만 쓱 보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 뿌리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는 딱 정해져 있죠. 검게 변색됐거나 만졌을 때 물콩하게 썩은 이 뿌리가 문제다 싶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뿌리를 얼마나 잘라낼지 그 단근이라고 하죠.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진단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치료 성공률이 달라지니까요. 아주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2단계. 문제 부위를 잘라내고 새 뿌리가 자라게 유도하는 단계. 여기서부터가 진짜 약간 수술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본격적인 외과적 처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료 보니까 썩은 부분은 칼이나 끌 같은 걸로 완전히 긁어낸다는데 와, 이게 곰팡이 균사가 남지 않도록 원래 썩은 부위보다 좀 더 넓게 여유 있게 제거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눈에 보이는 병든 부위만 제거하면 균사 같은 게 남아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하는 거죠. 죽어가는 뿌리는 과감히 잘라내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뿌리인데도 일부러 껍질을 벗겨내는 박피, 환상 박피니 길게 부분 박피니 이런 걸 해서 새 뿌리를 나오게 한다고요. 일부러 상처를 내서요.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 부위에서 새로운 뿌리 발생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약간 건설적인 손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상처낸 부위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냥 두면 감염되거나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즉시 특별한 연고, 이걸 도포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발라줍니다. 연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새 뿌리가 잘 나오도록 돕는 밝은 촉진제하고 또 병균 침입을 막는 살균제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상처 부위의 유압 조직, 그러니까 새살이 잘 돋게 도와주고 외부 병균이나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밝은 촉진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네, 나무마다 반응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화렵수에는 보통 2,4-D 계열, 소나무 같은 침엽수에는 NAA,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IBA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 이름으로는 루톤 같은 게 있고요. 식물 호르몬이 나무 종류별로 다르게 작용하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살균제는 어떤 걸 쓰나요? 살균 성분 도포제로는 락발삼 같은 기성품도 있고 성분으로는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나 테부코나졸 같은 것들이 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뭔가요? 우리가 흔히 상처에 바르는 바셀린 있잖아요. 이걸 나무 상처에도 괜찮겠지 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느티나무 같은 일부 수종에서는 오히려 이게 부패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와, 바셀린이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꼭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수술 부위 처리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죠. 3단계, 뿌리가 앞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수술 잘 해놓고 뿌리가 자랄 땅이 엉망이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메탐소듐 액제 같은 토양 훈중제를 써서 땅속에 숨어있는 뿌리 혹선충 같은 해충이나 병원균을 미리 제거하는 일종의 토양 소독을 하는군요. 네, 토양 소독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토양 자체의 물리성, 그러니까 물 빠짐이나 공기 유통 같은 거, 그리고 화학성, 영양 상태 같은 걸 개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비나 질석, 펄라이트, 석회 같은 토양 계량제를 쓴다는 거군요. 뿌리가 숨쉬기 좋고 영양분도 잘 먹게. 네, 바로 그거죠.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나갈 기반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4단계 사후 관리네요. 흙을 다시 덮어주는데 특히 물이 잘 안 빠지는 땅, 과습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배수가 엄청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뿌리가 썩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과습이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갈 배수층을 만들거나 암거 배수 자재, 배수판, 구멍 뚫린 관인 유공관 같은 걸 설치해서 물 빠짐을 확실하게 확보해줘야 합니다. 배수 시스템까지 신경 쓰는군요. 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지상부와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뿌리를 상당 부분 잘라냈잖아요. 그럼 그만큼 위쪽, 즉 나무 가지들도 부담을 줄여줘야 해요. 물이나 양분을 예전만큼 흡수하지 못하니까요. 아,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군요. 소금 전정이라고 하던데. 네, 가지 수를 줄여서 나무 전체의 수분 증발량이나 필요한 양분 요구량을 낮춰주는 거죠. 만약 나무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전체 가지의 3분의 2 이상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2요? 와, 엄청나게 많이 잘라내는 거네요.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아직 회복 중이니까 영양 공급도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겠네요. 맞습니다.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잎에 직접 영양액을 뿌려주는 연면십이나 나무 줄기에 직접 영양제를 주입하는 수관주사 같은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임시로 영양을 공급해서 나무가 버틸 힘을 주는 거죠. 자,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인 과정이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수목 뿌리 외과 수술은 첫째, 정확한 진단으로 문제 뿌리를 찾고, 네, 그리고 그 문제 뿌리를 잘라내고 당근, 상처 부위는 특별한 연고로 잘 처리해서 새 뿌리 성장과 치유를 돕고요. 그 다음엔 메탐소디움 같은 약재로 토양 소독도 하고 토양 개량도 하고, 마지막으로 배수 처리 잘하고 지상부가지도 소금 전정으로 정리해주고 필요하면 연면십이나 수관주사로 영양 공급까지 정말 종합적인 관리네요. 듣고 보니 나무의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정말 하나의 유기체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한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고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새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당한 뿌리에 상처, 박피를 내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 건설적 손상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죠. 네, 어쩌면 우리 삶이나 자연 현상 속에서도 이렇게 의도된 혹은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손상이나 상처가 오히려 예기치 않은 새로운 성장이나 더 강해진 회복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